저녁 방송 5월 5일 저녁 방송 어린이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카페에서 레포트 좀 읽고 그러고 막 집에서 돌아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사실상 그 휴일이죠. 마스크 없는 그런 휴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나가면서 돌아다녀 봤는데 마스크가 아직까지는 일단 사람들이 익숙해졌는지 아니면은 실내 들어가면서 벗기 귀찮은지 아직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외에서도.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처음에는 좀 마스크 껴야 되나 싶긴 했는데 근데 뭐 어차피 마스크 해제는 해제니까 그래서 마스크 벗고 물론 뭐 실내에서는 쓰고 그리고 조금 돌아다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단은 시황부터 시작을 준비를 할게요. 나스닥 입장에서는 일단은 하락 한번 했고 근데 이게 프리장 하락이라서 유럽장 지금 진행하면서 일단 움직이고 있고 일단은 여기 저점만 지켜준다면은 짧게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은 파월 발표한 지 그게 아직 약발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고 물론 거래량에서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일단 아직은 상승 관점으로 적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이렇게 꼬리를 만약에 만들어준다 여기 이하로 그러면은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13,480까지 짧은 반등세 이어줄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렇죠. 파월이 비둘기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주민터넷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주민터넷 보고 오늘은 그냥 짧게 끝낼게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코스피. 근데 코스피 보기 전에 먼저 뭐 나스닥 이런 것 좀 살펴보고 비트코인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추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방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 4월 30일 이슈 이외에는 뭐 현재 딱히 특이하게 나온 건 없고 그냥 러시아 우려 그거로만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게 일단 수렴 이후에 위험자산 성격으로 오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결과 발표가 0.5 오르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한 두어 번 정도 더 0.5 수준의 금리 인상을 진행할 거다. 생각했던 0.75 상승보다는 일단은 조금은 작은 인상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올리긴 올랐으나 이 정도는 괜찮다 싶어가지고 가격을 상승시켜준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이 4월 18일 이상 고가 이상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도 또 추가적인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죠. 자리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표 특정해서 보면은 0.886 자리까지 일단은 올라가 있죠. 현재 자리에서 1까지 오르면은 111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여기 자리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더 올라가면서 이제 고유가 완전하게 도입화를 보여줄지 그런 움직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려하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을 고려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4시간 봉에서 보더라도 매수세에서 계속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까지 장악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107달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4시간 봉 이하로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측면에서 일단은 보면은 일봉에서 저번에 분석을 드렸었죠. 일봉 측면에서는 일단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봉상 상승인데 이런 빨간 추세선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조정 가능성 그려놨었는데 이때 보여주는 거는 이 추세선 4월 10일 저항선을 이탈해서 일단은 상승 시도를 하고 그 다음 조정받은 다음에 상승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꼬리 상승은 나왔으나 조정이 한번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뭐 길게 이어가는 모습은 아니었고 그 반동으로 4시간 봉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이죠. 여기에서 꼬리 상승을 시도를 했으나 이탈을 했죠. 하면서 4시간 봉상 여기 초록선 지지 2차적으로 한번 받아주고 그 다음 발표하면서 상승 보여줬습니다. 다른 관점에서의 그 4시간 봉을 보면은 이렇게 횡보 강하게 한번 발생을 했고 이탈한 다음에 반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브리핑이었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상승에 대한 반발 매도 출현해가지고
2차 저점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록선, 초록 경로를 예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은 초록 박스에서의 지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상승할 여력을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일단은 반등을 진행하면서 빨간 박스 이상 상승을 해줬고 4시간 봉에서 하얀선 122 저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확인한 다음에 거래량이 일단은 수렴하고 있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미국장에서는 현재 조정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 천천히 조정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 그러면은 반등 전략 세워볼 수 있을 거고 현재 자리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느냐 그거는 일단 이때 거래량 한번 터졌고 두 번째 거래량 이때 한번 터졌는데 매물대를 이때 한 번에 확 돌파하면서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 생겼죠. 그러면서도 매도세는 상승했던 거래량만큼 터지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세가 살아있다. 제한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여기 4월 26일 고점이었던 4550 이상 이쪽에서 한번 저항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랑 코스닥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영웅문 차트로 돌아갈 건데 자, 영웅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코스피에서의 전일 일봉 마이너스 0.1% 하락을 보여줬죠. 근데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게 일단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일단 4시간봉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면은 저게 지금 5월 4일 15시까지 일단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 5월 4일 비트코인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때죠. 조정 받은 다음에 오전 조정 받고 오후 장면에 상승을 보여줬다. 미리 비트코인은 반등을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에서 보시면은 장 막판에 꼬리 한번 만들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인 단기 추세는 미국 그 결과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휴장이기 때문에 관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장 막판에 매수세 어느 정도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미장까지 만약에 확인해서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진다. 단기적으로 반등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고점 테스트를 이어가지 않을까. 현재가 마이너스 0.1%에서 최대 1%까지 일단은 상승 여력이 보여줄 수 있다. 최근에 그리고 대형주 수급이 특히 실적 발표 위주로 많이 들어온 거 생각해 보면은 코스피가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상승 시에는 고점 2700 그리고 피볼 2차 저항선 2710까지 일단 짧게 한번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10 피볼 2차 저항선 위치하는 구간에는 마찬가지로 갭 구간 여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728까지 갭 구간 있죠. 갭 구간에서 일단은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로 살펴봐야 될 자리는 한 번, 두 번 저항받았던 여기 2700 자리고 그 다음 피볼 2차 저항선 2712 그 다음 저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살펴봤고요. 코스닥을 살펴보면은 코스닥 입장에서는 일단은 분봉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봉상으로 봐도 마이너스 0.83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한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 어린이날 휴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망의 성격이 좀 더 진했다. 그래서 돈 빼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돈 빼고 살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한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분봉 입장에서 보면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장 막판 매도세 한번 발생을 했고 매수세 어느 정도 들어왔으나 다시 한번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들어오면 긍정적이겠으나 추세선 905 정도 한번 저항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가격대 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래량 수렴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 이때 시도를 해줬죠. 코스피에서도 살펴보면은 이때 시간대에서 상승 시도를 해준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904 정도에서 한번 상승 테스트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코스닥 입장에서는 매물대가 여기 위치하고 있죠. 시가 구간 911까지 현재 자리에서 상승한다면은 1.5% 상승을 해야 되는데 1.5% 상승해서 하일 시가인 911까지가 일단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여기서 만약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보여준다면은 피볼 2차 저항선 여기 아래에 매물대인 916까지 열려 있는 게 단기적인 코스닥의 경로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 거래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때 장 막판에 조금 유효한 그런 저점일 가능성이 생겼고, 뭐 일단 전체적으로 장이 막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진 않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인 장기적인 흐름에서의 반등장이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 있고, 단기적인 흐름에서 0.75% 인상하는 것보다 0.5% 인상이 더 낫기 때문에 금리가, 그래서 단기적인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코스닥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93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표기해놓은 저항 자리는 4800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4800이 일단은 유효하게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물론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이겠으나, 이게 일봉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그 4시간 봉에서는 한 번에 거래량이 터져줬죠. 하지만 이때 터졌던 만큼의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터져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점에 대한 가능성은 였다, 그냥 추세적 반등이라고 여길 수준의 그런 반등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편 측면에서도 여기 1월 24일, 2월 24일 저점에서 한 번, 두 번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도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서 39,000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겠다, 비트코인.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4800 돌파가 필요하겠다,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입장에서 짧게 한번 살펴봤고요. 휴일에는 제가 딱히 주식을 막 그렇게 깊게 보진 않아서 레포트나 그런 공부할 거 위주로만 찾아서 지금은 딱히 꼽아둔 게 없죠. 그리고 뭐 그냥 살펴보면은, 우루프님 DSNL 공시 어떻게 보시나요? 상장 폐지 관련이 이의신 청소됐던데. 네, 자 일단 질문 주셨으니까 그래서 갑시다. 포티스가 일로 바꿨다. 8020. 2020년 3월부터 이미 정지된 그런 기업인데 이거를 글쎄요, 어디 봅시다. 일단은 현재가 기준으로 437억짜리고, 뭐 여기는 잡혀있는 게 없네요. 공시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상한 거를 들고 오셨네. 좋습니다. 신청서 접수를 했다. 의견 거절임을 예전에 공시를 했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이 있는 경우 통보했으며 제출했다. 배송 기간을 3월 21일까지 부여했다. 한 달 내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됐네요. 경험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고요? 만약에 살아난다면은, 최근에 제일 그 주목을 받았던 게 스킨이겠죠. 스킨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20년 7월 정지당했다가 다시 거래 재개를 했는데, 차트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일단은 부담감에 의한 음봉이 한번 싹 꽂히고 털어먹기 상승하고 조정 나오고 뭐 이런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일단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차트 입장에서는 해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난치기 상당히 쉽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 아직은 뭐 일단은 상상이 유지가 됐는데, 점차 다시 한번 재가격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공시 보면은 사업 보고서가 22년 4월에 한번 나왔네요. 사업 보고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업개혁 축산물 유통사업의 추진을 허가받았다. 돈유 관련된 그런 기업이다. 주요 제품, 축산물 유통 그런 게 있다. 물류사업, 매출 실적, 내수로 일단은 운영하는 기업이고 계속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재무제표를 보면은 21년 일단은 의견 거절이 나왔는데 29년 일단 적정. 아까 뭐 감사 범위 외적이라서 의견 거절이 나왔다. 그것만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자본금 측면에서도 일단은 계속 까먹고 있네요. 계속 그냥 적자가 지속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그런 기업이었다. 그리고 연결제표 보면은 현금 자산이 현재 원단이죠. 이게 10억에서 줄어들었고 24억으로 어느 정도 늘어났는데, 유동 자산이 근데 뭐 어디서 늘어난지는 일단 모르겠고, 채권 늘어났고, 재고 자산이 좀 새로 잡혔고요. 유형 자산 줄어들었고, 투자 부동산 줄어들었고, 자산 총계 그래가지고 190억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43억으로 줄어들었다. 일단은 매출 안 나오는 게 제일 큰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자산 총계가 83억으로 줄어들었다. 그냥 좀 안 좋다 보시면 되겠고, 부채 총계 확인하시면 좋은데, 유동부채는 일단 감소했고, 매입 채무 지급할 만한 거 26억에서 73억.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겠고요. 차입금 줄어들고, 전환사채 시비 발행했던 거 지금은 없고, 일단은 없는 게 그거죠. 지금 주식 정지 당한 상태니까. 그래서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비유동부채
21년에 새로 생겼죠. 쿠어. 비유동 부채가 현재 자리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걸로 판단이 돼 있고, 자본금. 둘이 자산 부채 빼서 자본 나왔는데, 자본이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 지금 84억밖에 안 갖고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재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 차트에서만 보시면은 1040 상장 폐지 예정, 의견 감사 거절 그게 있었으니까 잠시만요. 1020 옛날부터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쭉 해서 잉여금이 하락을 했고 마이너스 1600억 나왔고, 영업이익률 이건 말이 안 되고, 부채 비율 175%, 매출액 조금 잡혔는데 30억 0에서 30 했다고 7000%. 이거는 글쎄요. 경험 측면이라고 따져봐도 그냥 일단 하락하겠죠. 이러면은. 감사 의견을 제출하고 반려 신청서를 내고 그래도 한 달 안에 결정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자체가 건전한 그런 기업도 아니고. 포티스로 한번 검색해 봅시다. 말을 모았다 이러고 있네요. 소매 유통시장 그냥 그런 기업. 더 뭔가 의견이 필요하시면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정리를 하면은 포티스라는 기업이 막 그렇게 좋은 기업이었냐, 그 사업 측면에서. 근데 아까 재무제표에서도 살펴봤듯이 계속 적자가 지속 누적되고 있었고, 부채 측면에서도 해결이 안 되다가 장 막판에 일단은 21년 4분기 발표한 거 보면은 175%, 이때 줄어든 것보다 늘어났다. 자본이 일단은 유지되고 있긴 한데, 이게 자본 지금 까보니까 16억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냥 상장 폐지하면서 마지막 불꽃 태우고 그냥 끝날 회사 같네요. 막 그렇게 깊게 살펴볼 건 없을 것 같고요. 포티스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한 달 이내에 그런 유지 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면은 그냥 정리매매, 만약 가지고 있다면 정리매매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릴 수 있겠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 주식이었죠. 아까부터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습니다. AI 테마도 가지고 있고, 일단은 주목받았던 21년 6월 고점 이후로 한 번 약하게, 두 번, 세 번, 마지막으로 익절 물량 출원하면서 쭉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물론 이가 막 그렇게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쁜 건 아니다. 상승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때 3일, 2일 꼬리 만들면서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상의 매물대는 이때가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매물대 없는 거를 보여주듯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격하게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승했던 매물대 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여력 더 보여줄 수 있다. 이때에서는 거래량, 이 양봉이 거래량 안 실린 조금 긴 양봉이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5,860원까지, 현재 시외가 5,960원 여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된다. 1,860원 이하로 하락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시가 구간에서 짧은 반등이 출현을 할 수는 있겠으나 테마 특성상 현재 오프닝 관련주가 좀 더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주민인터넷이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기에는 아직은 테마적 효력이 조금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측면에서도 보면은 총액 1,600억, 매출액 일단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0원에서 52억 조금 크게 상승을 했고, 근데 이게 4분기 영업이익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본 66%, 검색이랑 디스플레이 쇼핑 광고 주매출 차지하고 있고요. 4월 5일에 해산 사유 발생, 선임 청산 절차 진행, 종속회사 바닐라 청산해라 이런 것 같은데, 좀 더 살펴볼까요? 네이버 카카오 독점 역할 기대감으로 그거는 너무 억지로 먹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 너무 조금 억지다. 그래서 좀 요동이 심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15분봉 차트에서도 보면은 개파이 났죠. 상승했다가 빠졌다 상승 쳐올렸는데 상승 하락을 했고, 그래서 여기 음봉 자리까지 일단 거래량을 수렴을 했는데, 여기서 시외가에서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거래량 없는 하락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 5월 3일날 시가 구간이었던 5,700원 자리에서 털어먹기용 반등은 출현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게 길게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 반사 이익이라고 해도 주민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까 싶어가지고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그냥 반등 정도 출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도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이렇게 9시 52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주 정도 살펴보고 질문 한번 받아봤는데요. 오늘 어린이날 보내면서 조금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고, 내일 오전 금요일날 일단 오전 방송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금요일날은 일단 저녁 방송은 없죠. 주말이기 때문에 좋은 주말 휴일 보내시면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이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생산업체 이렇게 나와 있고,
유시민하고 자동차 부품 테마 합성수지 시가총액 1200억, 매출액은 증가 추세 있고요. 4300억 9분기, 아니 3분기 3400억 대비 한 20% 이상 상승을 했다. 분기 25%, 그리고 영업이익은 세서 양전을 했다.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적게 나오는 편이네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부채가 좀 많고 에코 플라스틱 주가 매출 구성이 되어 있다. 4월 20일 날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 있었고 3차 계약 연장 22년 4월부터 23년 4월까지 되는 거고, 최근에 이게 있죠. 특징주 원자재 수출 금지, 납타 수입 규모 5조 사업 부각 뭐 이런 걸로 부각이 됐고, 플라스틱과 섬유 등의 원료가 되는 납타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관련 업종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에코플라스틱 입장에서는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거를 환가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 재무 측면에서 한번 공시 한번 봅시다. 22년 3월 재무제표인데 주제품만 일단 확인할게요. 플라스틱 그리고 고무 이런 거를 주로 매출로 잡고 있고요. 범퍼, 콘솔 이런 것들 범퍼 매출 많고, 마운트 그리고 이거 완충제 그런 것들 뭐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가격, 재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관사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일단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비중은 빠져나갔습니다. 감소하면서 22년 1월부터 천천히 일단 올라가긴 했는데, 이때 비중 많이 실었다가 하락, 그리고 이번에 상승하면서 비중 하락이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비중이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현재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비중이. 근데 그거는 일단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집을 위해서 조정받은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일봉 측면에서의 매물대는 일단은 120하고 200 하락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던 3250원 정도까지 일단은 매물대가 열려 있다. 이때 마지막으로 이때 상승한 거 제외하고 마지막 거래량이 이때 꼬리에서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때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250원하고 1300원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 짧게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은 생각해 볼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 차트에서는 이미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크게 볼 건 없고, 통해서 보시더라도 자, 거래량 터진 거 여기 한번 있죠. 이쪽 음봉 거래량 하나 있고, 두 번째 여기 고가에서 매수 거래량 한번 터졌고, 터졌던 구간 지지받다가 짧게 이탈, 여기에서 이탈 거래량 발생하면서 하락을 했고, 상승 시도했으나 밀렸다가 다시 한번 매수세 발생하면서 올라가 줬죠. 만약에 붙었다면은 여기부터 20% 구간부터 확인하고 단타 들어갔어야 조금 괜찮은 구간이지 않을까. 에코플라스틱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점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뭐 이런 수렴 경로가 나오겠고, 여기에서 한번 거래량 터졌다가 익절 나오고, 저점 안 깨는 마당에서 여기 다시 한번 지지받고 상승을 했고, 거래량은 수렴을 하다가 여기에서 한번 터졌고, 터진 곳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거 단기 지지받고 내려갔고, 내려간 마당에서 여기 상승 보여줬던 거 깨지 않았죠.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재상승해서 장막판 상한가 마감, 그런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시외가 장 막판에 210만 주 있고 시외가에 83만 주 정도 잔량이 남아 있는데, 에코플라스틱 이렇게 한번 두 번 정도의 매물대 3,540원과 3,460원까지 그런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3,460원까지 일단은 마이너스 7.5% 정도 조정받는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250원 구간 여기죠. 여기에는 특공상 매물대는 일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유효도는 조금 낮다. 근데 추세적으로 일단 상승이 돼서 여기 3,340원 정도 자리에서 짧게 한번 지지 테스트는 발생할 수 있다. 이점 물량 출현에 의한 그런 것만 조금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짧게 한번 살펴봤고요. 나노 CMS 보안주 관련해서 상승, 기산텔레콤, 드론테마, 이재용이 뭐 투자 받았다, 1조 투자할 거다 뭐 그런 소리 하면서 일단 올라간 걸로 판단이 되겠고요. 드론이랑 5G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테마적으로 일단 드론 테마에서는 기산텔레콤 그리고 퍼스텐 이렇게 두 종목이 거래량에서 부각을 받았고, 오후장 일단 12시 반 이후로 밀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외가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다. 근데 현재 고가에서 시가가 일단은 마이너스를 밀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움직인 거 보면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출현했기 때문에 단순한 가능성 자체는 일단은 기관들 매도 입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익절 물량 출현. 그거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익절 물량 출현을 한다면은 저점 매수를 해서 단순하게 추세선을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데 추세선 이어서 이런 움직임, 저점 지지받고 반등하는 움직임까지 짧게 한번 고려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산텔레콤 짧게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드론 테마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슈니드, 뭐 한국항공우주 뒤따라서 움직였고, 테마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가지고 있는데 5G가 더 많이 올랐죠. 할텍이 일단은 29% 상한가 움직임 나왔고, 이로운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운하고 기산텔레콤을 보는 게 5G 움직임에서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로운하고 텔레콤 아까 봤던 퍼스텍은 일단 테마에서 움직인 걸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텔레필드 뭐 이런 식으로 꼬리 만들면서 상승해줬고, 얘는 특이하게 일단 시외가에서 플러스 3%로 마감을 했습니다. 텔레필드 조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텔레필드 관련해서 개별주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4월 14일 날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그냥 이런 거 하나 떠있고, 20년 4월에 발행한 거, 만기 25년, 취득일자 22년, 37억짜리 취득을 했다. 자기 자금으로 장외 매수. 이재명 테마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스마트홈, 차세대 이동통신 335억짜리라서 조금 쉽게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채도 일단은 70%로 좀 위험한 종목이고, 통신 붙어 있죠. 21년 10월에 LG전자랑 43억 구매 사업 계약, 그냥 이런 거 이슈 있고, 헤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순서로 매출 14, 영업이익도 적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테마 붙어서 단기적으로 거래량 쏘면서 상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상승에 대한 거래량이 일단은 외인하고 기관 동일하게 일단 동반을 했는데, 일단 11시 반에 한번 쏘고, 매수 비중은 일단 외인이 조정받은 다음에 늘려나갔습니다. 늘려나가면서 이때 대기점으로 상승을 했는데 6% 정도 입절 물량이 출현을 약간은 했는데, 약간 여기서 짧게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근데 시외가에서 추가 3% 3,770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여력은 남아있다. 여기 어디냐, 한 번, 두 번, 3,710원하고 3,620원 정도, 3,610원 자리에서 여력을 보여줄 수 있다. 70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여기까지 조정 받는다면은 고가 다시 한번 리테스트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고, 추세선 그어서 저항이라면은 마이너스 3% 정도 추가 하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2% 3% 조정받은 다음에 크게 밀리는 모습 안 보이면은 텔레필드 짧게 단타 입장에서는 접근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시가총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6억짜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호가창 보이시죠? 만약에 매매하신다면 소액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장 전체적으로 뭐 5G 테마들 주목을 받았었고, 드론 테마도 조금 섞여 있고, 최근에 그리고 핫한 슈림 로봇 4,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5월 4일날 일단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가에서 조정을 받았고 마이너스 3.5% 하락을 했죠. 하락한 입장에서 더 3,950원 여긴데 뭐 하락을 할까? 하락할 여력이 남아있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 수렴 길게 했던 구간에서 2배 이상을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익절 물량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뭐 반등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워낙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움직였던 이쪽 21년 2월, 3월까지도 거의 시가총액 4분의 1짜리였죠. 현재 6,600억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거의 한 1,000억, 2,000억짜리 그런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근데 뭐 삼성 투자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뷰림로봇 뉴스 보시면은 설이 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지막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 긴 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근데 만약에 빼도 2,600까지 빼도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가 아니다. 이미 많이 올려서 털어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타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기에는 뭐 일단은 반등 단타가 어느 정도 유효하겠으나 한 3%, 5% 정도의 수준에서만 움직이는 걸 조금 권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해서 한번 보면은 차트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해석을 하면은 움직인 다음에 한번 두 번 올려걷다가 이탈하면서 여기
테스트 짧게 해주고 그 다음 또 추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 꼬리가 어디냐? 저기 시가에서 한 번, 두 번 상승했던 수렴 구간 테스트하고 고점 여기 테스트 한 번, 두 번 테스트했다가 또 하락하고 일반적인 차트 흐름을 그렇게 계속 보여줬었죠. 여기에서 고점 낮췄다가 여기 돌파 시도하면서 저항 그 다음 한 번, 두 번 올려줬는데 여기 다시 한번 상승 이탈에 실패를 했죠. 그래가지고 조정, 고점 하락, 하락 계속 나왔고 다시 한번 저점 여기를 움직였으나 일단 시외가에서 마이너스 3.5%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3,950원 여기까지 하락을 했죠. 매물대는 이미 다 빠져나갔다.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하락 시작을 이어간다면은 이런 식 테스트 한다면은 4,000원까지의 여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4,000원 간다고 해서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림 로봇 짧게 한번 살펴봤고요. 세 종목 특징주로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뭐 질문 나오는 거 있으면은 그거 답변 드리고 짧게 한번 마무리할게요.